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와 함께하는 모의고사 풀입니다. 이번에 풀이할 건요, 고3들을 위한 6월 모의고사 풀입니다. 네, 세계지리도 풀이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세계사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세계사 하는데 제가 지금 마이크가 좀 초보 마이크이기도 하고 방이 좀 울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변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잘 해주셔가지고 뭐 듣는 데 지장이 많이 없을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문제 세계사 뭐 꼬아서 내는 건 별로 없었고요. 역시 세계사는 네, 많이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항상 나오는 전형적인 고대 문명 문제죠. 그 옛날에 선사시대 문명 뭐 그런 느낌. 뭐 이게 나이가 이집트니까요. 답은 바로 뭐 1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2번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곳이고 파르테논 신전 아니죠. 이거는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갑골 중국 이거는 그 펀자브 지방, 파키스탄 인도 쪽 그쪽 인더스 문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시기를 묻는 문제인데요. 고려 때 중국 북쪽을 지배했던 곳이랑 남쪽을 지배했던 곳, 그리고 가가 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때 다는 수도가 옮겨졌죠. 남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만주 쪽에서 흥기했다가 지금 뭔가 북중구로 내려왔는 거잖아요.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여진족. 가는 서하국입니다. 네, 탕쿠트족이 이원호라는 사람이 다스린 적이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요. 팔기제가 되려면요, 좀 더 후기가 돼야 됩니다. 예, 이 서하 얘기는 아니고요. 탕구트는 가이고, 국품 중정제는 좀 더 예전식이죠. 위진남북조가 돼야 되죠. 그 정도 돼야 얘기 설명 가능하고요. 서하랑 여진족들은 네, 고유 문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전염맥락은요, 고려랑 거란이 맺었던, 고려랑 거란이 아니고 송나라랑 거란이 맺은 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예, 여기서 4번이었습니다. 3번 갈게요. 네, 보면은 지금 리키뉴스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뭐 로마의 리키뉴스법을 생각하시는 분 낚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낚일 것도 없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교 권한을 가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박해도 받지 않고. 그런 말은 예전에는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일 텐데, 그리고 뭔가 라틴 느낌이 많이 나죠? 바로 그렇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그 업적은 3번이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다. 이게 답이 될 겁니다. 네. 그다음 뭐 아큐메전 이건 뭐 그 아우구스투스고 이거는 예, 유스티아누스 그 비잔티움 황제죠. 다른 사람이고요. 예, 이건 알렉산더 황제일 거고 그렇게 좀 되겠어요. 피핀일 거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4번 예, 이거는 서아시아의 이란 문제예요. 이란의 단독 문제인데 이란의 역사를 어떻게 알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란도 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뭐 박트리아, 뭐 파르티아, 사사왕조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잘 구분할 수 있냐? 네, 그런 것들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여기서는 마즈다, 아우라 마즈다 돼 있고요. 그리고 동서육 충리 장악했고 로마 제국이 나오고 있죠. 로마 제국 되려면요. 사사왕조쯤은 돼야 얘기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아우라 마즈다라는 거죠. 그 종교적인 거 있으니까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아무튼 답은 1번이에요. 만유교체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밀레트는 오스만 제국 부분이죠. 5번 가겠습니다. 일단 각 국왕에 대한 문제인데요. 레판토만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레판토 해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페인과 오스만의 해전에서 스페인이 이긴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스페인의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콜베르 이거는 그 프랑스의 절대주의에 나온 사람이고 낭트 칙령 역시
프랑스 3번이 답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슐레지엔 이거는 프로이센 때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쪽. 이거는 네, 우리 러시아 제국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고 6번. 6번을 보시면요. 지금 셀로코스 1세 나오고요. 뭐 영토 확정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파탈리푸트라 파견 뭐 이렇게까지 내용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문제가 뭘까요? 인도 북부고 알렉산드로스 사망 이후 때 그래도 기원전의 인도 북부 왕조죠. 그 얘기를 알고 가야 됩니다. 아마 그 우리 쿠샨이랑 마우리아 왕조 이거 좀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원전에 있던 저 전에 있던 아소카 왕 때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소카 왕 아소카 왕과 관련된 왕조 얘기일 거예요. 맞죠? 그때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상자부 불교가 발달했죠. 6번에 3번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쿠투브 미나르는요. 인도의 한 12세기쯤인가? 12, 13세기쯤 그 델리 술탄 왕조가 들어섭니다. 무슬림 왕조 인도에도. 그때에 이 쿠투브 미나르라는 건물이 인도에도 무슬림이 생겼다. 이슬람교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샤쿤탈라나 시쿠견 관련 없으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기 고대 인도의 희곡이죠.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세기 돼야 돼요, 시크교는. 이슬람교랑 우리 그 뭡니까? 힌두교 섞인 거죠. 네, 7번. 이것도 오스만 제국 단독 문제입니다. 세계사라서 그런지 서아시아 아랍 역사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입법자로 유명한 사람, 저는 뭐 입법자라고 부르는 순간 누군지 알겠지만 여러분들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 바그다드 점령했다는 것도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 바그다드는요, 시아파 계열, 그러니까 시아파 계열의 이슬람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이긴 한데, 동쪽을 차지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동쪽에 있던 이란, 페르시아 세력들을 좀 더 동쪽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냥 가벼운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무튼 이런 것도 했고, 빈록 포위했다는 거. 이거 하려면은 최소한 술레이만 대제가 돼야 가능하죠. 셀림 1세가 말루크 왕조를 명식해가지고 종교개혁 할 때, 딱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하는 해에 맘루크 왕조 멸망해서 거기에 셀림 1세가 정복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1번은 19세기가 돼야 되죠. 그리고 맘루크 왕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셀림 1세 이것보다 전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탄지마트 이거는 말로 하면 압둘 마지드가 돼야 되는데 그쪽 말로 하면은 압둘 마시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 시기가 아니에요. 19세기 돼야 됩니다. 초반에. 이거는 메흐메트 2세 정보광이죠. 5번이 답입니다. 5번 때 동쪽 제해권을 장악해버리는 사건이 이때 벌어지는 거죠. 8번 동독을 무너뜨리고 여러가지 뭐 사면령 내리고 탱그리칸 청하는 거 이거 당태종이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동돌거리라는 걸 봤을 때 일단 동돌거리는 시기가 당나라였으니까 아무튼 뭐 설명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바로 답은 뭐 탈라스 전투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1번은 몽골, 2번은 명나라 이거는 표트르 대제랑 강희제 때죠. 청나라 이거는 한나라 때입니다. 한무제 9번 자, 이것도 광고 아닙니다. 네. 그냥 떴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찰스 1세 공화정 수립의 뭐 기여 이렇게 내용 나오고요. 이때 인물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크로멜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크로멜이고요. 호국경으로도 가게 되죠. 초월적인 존재가 되죠. 항해법을 공표했습니다. 예, 네덜란드 선박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네덜란드랑 해상 경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헤게모니가 바뀌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죠. 파리 꼬미는 19세기 넘어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3번 나폴레옹, 4번은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시각한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의 그 국민공회들이죠. 그러니까 급진 민주주의, 급진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법, 인신보법 이게 이거는 찰스 1세가 아니라 또 찰스 2세 시대대요. 2세. 그러니까 찰스 2세가 이 카톨릭 중심의
종교적인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막고 의회의 권한을 기르기 위해서 의회가 이 두 법을 제정했습니다. 심사법, 인민보호법, 인신보호법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심사법의 그 맥락은요. 의회에는 영국 국교도 앵글리칸 크리스천니티만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심사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19세기 초반까지 가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이제 한 200년쯤 가요. 200년 조금 200년 덜 되나? 200년 아무튼 100, 200년 가요. 이게 인신보호법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국가의 그러니까 의회의 허락 없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 어떤 병사가 함부로 잘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마을을 함부로 대여할 수 없는 그런 권리들 여러 가지 인권 관련된 거죠. 10번. 이거는 보겠습니다. 청정부가 돼 있고 우한 봉기 신의 혁명 사건이겠죠. 네, 우한만 나와도 뭐 나왔죠. 우창 봉기 이렇게 돼 있고 신군 파견 나왔죠. 청정부. 사스마번 조슈번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그 막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직전인데 일단 애동학부 말기 때 미국이 열잖아요. 근데 그 규슈 지방이나 그 남서부, 일본 남서부 쪽에 그 서양 열강 연합군들이 막부랑 싸우잖아요. 그때 그 막부가 져가지고 불평등 규정했죠. 이것에 이 막부의 무능을 보고 그들이 볼 때 무능이겠죠. 이것을 무능이라고 판단한 사스마번 조슈번 애들이 그 막부에 반란을 일으킨 사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둘 다 뭐 배경을 뭔지 보겠습니다. 국공합작은요 20년대가 돼야 됩니다. 1920년대 와야 된 거. 북벌이겠죠. 뭐 그 장데스 북벌 뭐 그때 시기겠죠. 이건 제재 사건인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한 5년, 4, 5년 더 있어야 됩니다. 패번치어는 이것에 대한 배경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으로 뒤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제가 말했던 게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 이거는 완전 뒤에 메이지 유신 가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가는 아예 상관도 없고요. 패스하겠습니다. 11번 여기서 보면 헤이안교의 모습 와카로 있고요. 여러 가지 나오죠. 드디어 일본 고유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즉 이때는 신라도 망해가고 있었고 당도 망해가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신라나 당으로 사신을 많이 파견했는데 이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이제는 일본이 일본 스스로 문화를 기르자 이런 운동이 국풍문화 그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가는 시기가 헤이안 시대고요. 이때 2번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도다에서는 뭐 통일신라 시기 때 뭐 통일신라 시기쯤 뭐 삼국 말기 뭐 하여튼 그때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가계시는 삼국시대 말기 때 한 600년대에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600년대에 이거는 명나라니까 뭐 말 다 했죠. 상킹고타 이거 애동학부 거니까 12번 호유용 나왔습니다. 명나라 초기 때 얘기죠. 그리고 나는 지금 뭡니까? 한신이 나네요. 한 고조 때 얘기겠지 않습니까? 한나라 초기 때. 그러면은 일단 명나라 이때 호유용을 주살했던 황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교 판파했죠? 네, 그리고 공기천은 청나라 때 얘기고요. 부병제는 최소한 위나라, 뭐 당나라 그런 데 좀 돼야 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는 명나라인데 좀 더 뒤에, 예, 이건 한나라잖아요. 나는 이거는 아예 관련이 없으니까 답이 아니죠. 12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투그릴베그 나오자마자 사실은 답이 나와야 되긴 해요. 셀주크 투르크가 나와야 되는데 가즈니 왕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셀주크 투르크가 서쪽으로 아랍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이렇게 진격을 할 때 거기 중간에 있었던 왕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부숴버리고 이스파한도 점령해버리고요. 이렇게 되는 부분 부하이도 축출하고 예. 아무튼 여기는 뭐 셀주크 투르크인 거를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도는 어디였어요? 수도는 사마르칸트 뭐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티무르 왕조가 돼야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2번은 오스만, 3번은 맞습니다. 셀주크는 몽골 때문에 박살났습니다. 4번 이스마엘 하려면요 좀 뒤로 가야 돼요. 거기 사파비 왕조 돼야 됩니다. 이란에. 그리고 5번은 뭐 우마이야 왕조 또 후에 가면은 뭐 후 우마이야 왕조쯤 돼야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네, 14번 유럽 문제네요.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선거권 확대용으로 일어난 운동, 빌헬름 루이 필리프를 폐위시킨 파장이 나와 있죠. 루이 필리프는 사실상 7월 혁명 이후로 정권을 잡았다가 시민이라는 어떤 시민의 대변자라는 걸로 했다가 결국 그 다음 혁명이었던 2월 혁명에서 박살나죠. 1848년대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2월 혁명이냐 7월 혁명이냐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그리스 독립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7월 혁명 때예요. 1830년대 얘기예요. 결국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데카브리스트 봉기도 7월 때, 1820년대 그때 내용이고요. 이거는 나폴레옹 때문에 생겼습니다. 더 전이에요. 1806년인가 아무튼 1800년 초반이에요. 그리고 4번 메테르니가 실각하는 것. 그렇죠. 메테르니가 사실 7월 혁명 때 1820, 30년대 망할 뻔했으나 간신히 살아남았고 결국 48년대가 돼서 박살이 나버리죠. 그리고 아무튼 오랫동안 집권했어요. 네. 까르보나리당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7월 혁명 때쯤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혁명의 불씨가 되긴 했지만 직접 그 이탈리아 통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아무튼 4번 답이에요. 5번 가겠습니다. 네, 제국주의자 세슬로스 그리고 남아공이 수도였던 곳이 남아공이 수도였던 곳이 그 식민지 이집트 남아프리카 이게 식민지였던 곳은 영국이죠. 네. 그러면 뭐 그 영국 얘기가 되면 됩니다. 바로 2번이죠. 네. 1번은 레오폴트 2세를 위시한 벨기에. 이거는 프랑스, 헤레로즈 독일, 이거는 뭐 일본이죠. 됐습니다. 16번. 갈등이 영향으로 오른 것은 돼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좀 제가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요. 어디를 봐도 아비뇽 유수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아비뇽 유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필리프 4세가 프랑스의 아주 강력한 국왕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남 상크탐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보나파키우스 8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나파키우스 교황 이 사람이 그 아주 교황의 아주 큰 권위를 중시했던 사람인데 필리프 4세랑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필리프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그 교황도 같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결국 필리프 4세가요 교황을 폐위시켜요. 폐위시키고 그 다음 교황을 아비뇽으로 옮깁니다. 이게 아나니 사건이에요. 네, 아나니 사건인데 이게 국왕 세력들이 교황에게 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는 폐위하세요. 근데 당연히 그 폐위를 안 시키겠죠?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일행이었다고 판단되는 로마 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산성시 패요 교황을 패고 결국에는 그 히스테리로 인해서 그런지 그 교황은 사망했고 그 후에 교황은 결국 이 국왕 세력에 그 굴복해가지고 아비뇽으로 옮겨집니다. 결국 교황 세력의 이 종교적 중심지 아비뇽은 국왕이 관리하는 체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나니로 쳐들어간 사건이에요. 아나니 사건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네, 5번이에요. 답은 이거는 루터가 돼야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리스도교를 공인했어. 그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근데 너무 교리가 이단적인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공인할지를 좀 고민하는 회의입니다. 어디까지 기독교 교리를 인정할 것인가 그 회의가 이거 니케아 공회이고요. 이때 뭐 아리우스파 같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배척이 되죠. 뭐 그런 겁니다. 간호사는 이거 아니죠. 완전히 반대 상황이고요.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17번. 네, 이거는 뭡니까? 말이 뭐 마지막 황제 바하두르 샵 2세라고 말은 돼 있어요. 근데 쉬워요. 인도 용병 일으킨 봉기 뭐 이거 세포 양전일 거고 이때 참고로 역병으로도 그러니까 전염병으로도 많이 사망했는데 이거는 무굴 제국이겠네. 그렇겠죠. 그러면은 답이 뭘까요? 플라시선투 18세기 초반에 있었던 그 7년 전쟁이 있었을 때 7년 전쟁일 때 유럽에서는 7년 전쟁 그리고 외국에서는 뭐 인디언
프렌치 전쟁하고 이렇게 플라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네. 인도 국민회의는 뭐 식민지 됐을 때고 롤러법도 식민지 됐을 때 우리나라에 1910년 헌병 경찰 통치할 때 즉결 처분권과 비슷해요.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거 인도인들을 이게 이겁니다. 에프탈은 북인도랑 중앙아시아에 끼어있던 민족인데요. 어, 좀 역사가 좀 기고만장해요. 근데 이거는 침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사실. 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시기도 이 시기가 아니에요. 완전 옛날입니다. 예, 아까 제가 델리 수타 왕조할 때 처음으로 이슬람 세력이 델리를 점령했던 노예 왕조, 잠시 아까 말했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사람이 아이바크예요. 네. 아이바크가 쿠투브 미나르를 만들려고 했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된 사람입니다. 18번. 종식되었다. 더 이상 주권 행사할 수 없다. 돼 있는데 뭔가 독일이 갑이 있고 독일한테서 뭐 주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불리한 조건이 돼 있는 그리고 동맹국 시대예요. 1차 대전인데 독일한테 항복한 사람이 있죠. 나라가 있죠. 소련이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련 얘기를 고르자면 4번이 되겠습니다. 브레스트 리토포스크 조약이고요. 뭐 다른 거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번. 템펠호프. 저는 독일을 매번 유럽 여행 때마다 매번 갔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 템페로포 공항이 공원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2008년에 이 템페로포 공항의 사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공항으로 지금 많이 대체가 되었는데 아무튼 간에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템페로포는 서베를린에 공수하는 공항으로 아주 많이 쓰이게 됐죠. 원래 이게 히틀러 때는 템페로포가 전 세계급의 대규모 공항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이때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 얘기니까요. 2차 최소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 하면 직후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참고로 얄타회담이랑 대사양 헌장은 전쟁 중에 있거나 전쟁 중의 얘기죠. 하지만 이 두 개는 전쟁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19번에 5번 뭐 쉽죠. 네. 그다음 20번도 쉬워요. 이거는 비동맹 중립 때 제3세계 형성된 반동회의 알겠습니까? 이때 뭐 나세르, 뭐 이수 나세르 뭐 그런 사람들 나오고 그러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 참고로 4번은 마스트리우트, 저도 마스트리우트 가봤는데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는 조약이었죠. 예, 그 기념하는 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은. 아무튼 작은 도시긴 하지만은 꽤 의미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세계사도 풀이 끝났습니다. 세계사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꼬아지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에프탈, 아이바크 뭐 이런 게 조금 생소한 문제나 생소한 거 특히 서아시아 부분에서 꽤 익숙하지 않은 게 나왔기 때문에 서아시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수였습니다. 아디오스.